나는 이제 바르는 방법이 있어. 바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나 같은 경우는 꼬리빗이랑 이런 붓 이거를 같이 쓰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을 바를 때 뿌리 쪽을 먼저 바르지. 근데 당연히 뿌리 쪽을 먼저 바를 때도 그 3분의 1 지점이 넘어오지 않게끔, 그리고 나서 이런 파지를 반을 접어서 뿌리 쪽에다가 당겨주는 정도. 일단 첫 번째는 뿌리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가는 방법, 아니면 이제 끝에서부터 정확하게 손상된 부분을 킵해놓고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건 약재의 사용이 되게 중요하지. 이거는 숙련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야. 케어에 가까운 클리닉 제품을 손상모에 바르는데, 요 1mm, 2mm, 0.5cm, 1cm 요 구간에 맞춰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전체적인 모발의 핸들링이나 결과물이 잘 나오려면 해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복구펌이 뭐야? 복구펌이 가능한 거야? 내가 복구를 위주로 하는 샵에도 있었거든. 내가 그때도 들었어. 복구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뭐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들었어. 복구가 안 되니까. 어차피 모발 자체는 박화된 죽은 세포잖아. 죽은 세포의 어떤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복구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 근데 어쨌든 소비자분들한테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야 되기 때문에 복구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각화된 단백질 섬유를 어떻게 우리가 복구를 시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컬이나 이런 거 안 걸릴 수 있는 모발을 컬이 걸리게 해준다, 조금 거칠었던 모발을 조금 정돈해준다의 느낌 정도로 나는 생각해. 나도 동의해. 일단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이고, 그리고 죽어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사실 100% 뭔가 돌려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피부나 이런 것들은 콜라겐 단백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당연히 100% 복구되는 게 맞지만, 복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범위가 워낙 폭넓기 때문에 100%를 완전하게 구현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구라기보단 어느 정도의 모발의 역할 자체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준다라는 것도 사실 복구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누가 생각하냐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100% 중에 뭐 60, 70%까지만 끌어올려내도 그것 또한 복구다. 어떻게 보면 복구 전문 샵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크레임이 좀 많지 않을까. 고객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 머리카락이 복구가 된 결과와 이제 미용인이 할 수 있는 복구의 어떤 완벽한 복구의 그 마지노선이 다르거든. 그리고 모든 거는 차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지켜주셔야 진정한 복구라고 나는 생각하지. 그래서 복구는 100% 복구해도 100% 복구하지 않아도 복구다.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 내가 봤을 때 상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 건 있을 것 같은 거야. 안 될 것 같은 모발에다가는 정말 이건 뭐 도전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임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정말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해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손상을 덜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복구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게끔 매번 시술마다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복구라면 복구는 이거예요 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손상을 덜 가게, 아니면 펌이 안 걸릴 수 있는 모발에 펌을 최대한 거는 작업을 오늘 아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 복구가 가능한 범위가 사실 어느 정도 선이 정해져 있지. 복구가 불가능한 머리가 있고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은 머리가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 결합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지. 근데 펩타이드 결합이 왜 끊어지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강알칼리제나 강산이나 또는 높은 열로 인해서 끊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 머리들은 복구 자체가 불가능해. 완전 탄머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요단강을 건넌 머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고객들이 얘기하는 탄머리에 가깝기 때문에 잘라내서 새로운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그 길이를 다시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거지. 근데 뭐 그 결합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나머지 뭐 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채워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분명히 이게 우리가 이 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반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 니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디자이너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랑 같은 방향성은 똑같다고 생각해. 사실 요즘 단백질 매직, 케라틴 매직 이거를 하잖아. 아마 소비자분들이 알기에는 뭐 신데렐라 매직 뭐 이거를 제일 잘 많이 아실 거야. 근데 그런 걸로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모발은 사실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굳이 이 모발은 케라틴 매직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거는 우리가 환원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아까 우리 상희가 말했던 요단강 건넌 그런 모발은 고객을 일단 인지시키는 게 먼저 중요하지. 이거는 뭘 해도 안 된다. 케라틴 매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술에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나는 이 케라틴 매직은 제일 마지막에 권유해드리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구는 내부 단백질 구조와 수분 밸런스를 그냥 회복시켜준다. 그냥 그 정도의 선인 것 같아. 회복의 선이지. 죽어있는 걸 살릴 수는 없어. 내가 진짜 복구라는 단어를 딱 썼을 때 사기죄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야. 이거는 복구가 안 되거든. 보여지는 거를 복구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로 복구를 다 얘기를 했으니까 복구에 대한 우리 생각을 가발에다가 우리가 바르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공유해보도록 하자. 이게 만약에 손상모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뿌리에서부터 여기 3분의 1 지점, 여기가 건강모, 여기가 중간 그냥 미세한 손상, 그리고 끝에가 완전히 손상이 된 모발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제 바르는 방법이 있어. 근데 바를 때 제일 중요한 건 나 같은 경우는 꼬리빗이랑 이런 붓, 이거를 같이 쓰거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바르는지 보여줄게. 일단 뿌리가 건강하다, 건강한 모발이다 라고 가정하면 나 같은 경우는 이 앞쪽을 바를 때 뿌리 쪽을 먼저 바르지. 근데 당연히 뿌리 쪽을 먼저 바를 때도 그 3분의 1 지점이 넘어오지 않게끔 그냥 그 3분의 1 지점 중에서도 완벽하게 건강모 가까이까지 바르지 않고 이 정도를 발라내. 모발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나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게끔 살짝 밑으로. 그리고 나서 이런 파지를 반을 접어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뿌리 쪽에다가 당겨주는 정도까지만 발라놔. 다음 단도 마찬가지야. 다음 단도 이 두 단을 한다고 하면 꼬리빗으로 빗질하고 약재를 이제 뿌리 쪽까지만 발라놓는다. 그리고 빗질을 한 뒤에 여기도 파지로. 그러니까 파지를 대는 곳들은 이제 볼륨을 살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발라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동화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 동화법이라는 거는 손상이 된 부분과 손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나는 손상이 된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 그리고 나서 손상이 안 된 부분에 약재를 발라서 밑으로 내리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손상이 덜 된 곳부터 약을 바를 거야. 근데 나는 손상이 된 곳부터 약을 발라. 그 대신 그 손상이 된 곳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약을 발라놔. 이 이유는 내가 여기다가 처리를 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서 먼저 약 터치를 들어가면 중간의 약을 내가 손상이 어디가 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 모발은 각기 다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르잖아. 근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 딱 중간 지점을 바를 수 없다 생각하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약으로 손상된 부분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그 안정적인 약재를 발라놔. 굉장히 안정적인 약재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단도 발라놓지. 이 약은 당연히 중간에 덜 손상된 부분에 발려줘도 절대 손상을 이룰 수 없는 정도의 약한 약이야.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중간 약재를 여기 건강모가 있고 여기에 손상모가 있잖아. 건강모와 손상모 사이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빗질을 해. 뿌리 쪽을. 그렇게 되면 약이 pH가 안정적인 약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센 약이 들어와도 모발이 확 손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연화가 되거든. 그래서 항상 이런 pH를 갑자기 높이지 않는 작업을 항상 많이 해. 그래서 그렇게 나는 바르거든. 내가 제일 안정적이게 바른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다시 설명을 하면 뿌리 쪽이 제일 건강한 모발은 뿌리 쪽을 먼저 발라놓고 손상된 부분을 나눴을 때 덜 손상된 부분이 있고 되게 많이 손상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발라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바르면서 그 약재를 섞거든,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약 터치가 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손상돼 있는 부분을 바르겠다고 손상돼 있는 부분까지만 손상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덜 손상돼 있는 모발까지 약재가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발라줘야 돼. 중간에 있는 덜 손상돼 있는 모발에 약재가 발라졌을 때 합쳐져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항상 연화를 볼 때 제일 신중하게 바르는 거는 이 동화법의 효과로 바르고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손상 없이 균일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어. 난 이 방법. 사실 나도 바르는 방법은 비슷해.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화된 방법이긴 해. 끝머리 손상도를 미리 지켜놓고 안쪽부터 터치하는 방법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버진의 뿌리 쪽에 디자인을 곱슬을 많이 필 건지 볼륨을 얼마만큼 살릴 건지에 따라서 채워지는 연화량에 따라서 안쪽 먼저 채워서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약재에 따라서 사실 너무 많이 달라져. 똑같이 끝에 쪽에는 극손상모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뭐 펌이 한두 번 정도 되어 있는 모발이라고, 뿌리 쪽이 버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정적이게 터치하는 것만 중점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뿌리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가는 방법, 아니면 이제 소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에서부터 정확하게 손상된 부분을 킵해놓고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건 약재의 사용이 되게 중요하지. 이거는 숙련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이야. 약재의 세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끝모발이 얼마만큼 버텨줄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끝에 쪽에 얼마만큼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약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 근데 일단 극손상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끝에 부분은 거의 그냥 결만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대부분 다 거의 케어에 가까운 약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약산성이나 뭐 산성제들, 아니면 중성펌제 중에서도 손상도가 가장 현저하게 적은 손상모 약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도 마치고 따지고 보면 일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펌은 뿌리 쪽 볼륨, 뿌리 쪽 곱슬,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첫 번째 손상도 위주라고 하면 끝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펌의 전체적인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채우기 위해서는 뿌리 쪽을 얼마만큼 강하게 연화량을 채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나도 웬만하면 항상 뿌리 쪽 먼저 터치를 해놓고 디자인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애초에 끝에 쪽에 PPT를 뿌린다던가, 아니면 손상이 너무 심하면 약산성 펌제나 산성 펌제나 아니면 클리닉 펌제를 사용을 해서 끝에 쪽 손상된 부분을 먼저 킵해놓고 발라놓고 맥시멈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뿌리 쪽 먼저 터치하고. 머리가 길다라고 하면 이런 파지를 대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지. 파지나 그루프. 왜냐면 약이 모발의 무게감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밑에 쪽 머리에 닿거나 아니면 뿌리 쪽에 닿았을 때 역기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손상이라고 하면은 PPT를 뿌려서 약이 안쪽으로 침투되는 걸 조금씩 늦춰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고, 조금 더 손상이 강한 극손상모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성펌제나 산성펌제를 사용을 해서 끝에 쪽에 먼저 발라놓고, 일단 중성펌제, 손상모 약제나 약산성 펌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더라도 모발에 손상을 그렇게 야기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클리닉 제품을 끝에 쪽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드러운 약을 터치를 해놓고, 뿌리 쪽에 약 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 쪽에 내가 생각하는 케어에 가까운 클리닉 제품을 손상모에 바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1mm, 2mm, 0.5cm, 1cm 요 구간에 맞춰서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전체적인 모발의 핸들링이나 결과물이 잘 나오려면 오버랩, 연결되는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버진에서 이어지는 부분까지, 그리고 손상모가 이어지는 부분 전까지 터치해서 분명하게 손상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구간들은 미리 킵을 해서, 그리고 중간 정도의 약재를 사용해서 중간 부분을 터치해서 약을 살짝 끌어내릴 건데,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 건지도 되게 중요해. 근데 끝에 모발이 너무 많이 상해있다라고 하면 오버랩 했을 때 이 구간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구분을 해서 터치하는 거. 그래서 손상도에 따라서 약재도 많이 달라지고 터치도 많이 달라진다. 근데 대부분 다 터치를 너무 그냥 툭툭 바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나 내가 교육을 하다 보면 뿌리 쪽 버진 약 터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바르는 사람이 많아. 근데 보통 펌어의 주기가 2달, 3달 정도라고 했을 때 모발이 자라나는 길이감이 보통 2cm에서 3cm 정도일 텐데, 이걸 벗어나서 손상도가 이미 있는 중간 부분까지 약 처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일회성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게 2-3번 반복됐을 때는 끝쪽에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터치하는 이 섬세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약 선택, 그리고 얼마만큼 오버랩 되는지에 대한 연결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오늘 주제는 복구 펌에 가깝기 때문에 모발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끔 극손상모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가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절대 오버랩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아까 소리가 했었던 것처럼 끝모발 손상, 중간 손상, 뿌리, 버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터치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화가 된다고 하면
어느 부분부터 터치하고 시간 타임을 어떻게 보고 어떤 약제를 쓰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다음 회차 때 그런 중요한 약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줄 거야. 나는 이제 상의의 교육도 나도 들어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를 때 상의가 말했던 것처럼 모발을 굉장히 발라서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나는 꼬리빗을 사용하는 게 진짜 좋다 생각해. 꼬리빗으로 하면 붓보다 상당히 빗이 얇기 때문에 엄청 균일하게 약재가 내려오거든. 그렇지. 맞아. 이 붓의 터치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꼬리빗 사용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마음가짐의 문제야. 왜냐하면 연하는 대부분 다 예전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왔기를 원터치 이런 걸 많이 배워왔다 보니까 이 터치에 대한 섬세함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다? 봐봐, 뿌리 탈색이라고 해봐, 염색이라고 가정해봐. 염색은 뿌리 자라난 부분만 정확하게 터치한단 말이야. 탈색도 마찬가지로 뿌리 자라난 부분만 정확하게 경계선을 터치한단 말이야. 근데 연하는 왜 막 바르냐고. 연하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서 연하도 눈에 보이는 손상도가 염색이나 탈색처럼 딱 분명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라난 부분, 보통 2cm에서 3cm 정도,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걸 꼭 가정한 상태에서 뿌리와 중간 손상도와 끝 손상도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내가 리미티드를 걸어놓고 약터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마인드셋이 잘 돼 있어야 돼. 연하라고 해서 무조건 배운 대로 대충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진짜 만약에 우리가 복구를 할 때 어떤 약재를 쓰냐, 이거는 너무 길고 너무 풀어야 될 게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상의랑 나랑 이 끝모발에 바르는 약재가 아마 다를 거야, 선정을 할 때. 나는 대부분 알카리수랑 그 암모늄 치오를 섞은, 그래서 환원력은 떨어뜨려 놓고 pH는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pH가 유지는 되는데 환원력이 떨어지면 부실부실거리는 게 펴지거든, 그 높은 pH로. 그 대신 환원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제 손상은 안 되지. 그래서 나는 그 방법으로 항상 끝을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상의가 말했던 대로 PPT 처리나 아니면 약산성, 중성, 산성, 요거를 언제 어떤 모발에 따라서 어떤 모발인지, 이 모발이 녹은 건지 탄 건지 등등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루 날 잡고 강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지금은 연하를 약터치하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몰랐던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좀 잘 활용해서 모발의 어떤 손상을 막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우리. 그리고 내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머리는 상하면 다시 100% 되돌리기가 어려워.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트리트먼트는 애초에 연화할 때 상하지 않게 터치하는 게 가장 좋은 트리트먼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하지 않게 터치하는 게, 그래서 열펌의 꽃이 난 연화라고 생각해. 그렇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섬세하게 터치해야 머리가 자라났을 때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디자인을 바로바로 뽑아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디자인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래야 또 고객님들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게 또 신뢰도로 이어져서 펌어의 주기가 앞당겨져도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키워드인 거지. 우리가 지금 한 거를 나는 모든 미용인 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가 머리를 망치면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슬픔이거든. 그게 진짜 그 슬픔의 농도가 뭐 밥 한 번 잘못 먹었을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길러내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신중하게, 진짜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단가를 올려서라도 나는 굉장히 한 분 한 분 신중하게 연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꼭 손상시키지 말고 우리 다 건강한 미용을 하는 느낌으로. 오늘은 약재보다 터치를 어떻게 하는지, 손상도에 대한 구분과 터치 방법, 터치의 섬세함에 대해서 배워봤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떤 약재를 사용하고, 그리고 손상도에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보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게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상입니다. 이상.